1세대, 2세대 실비보험 가입자분들 절대 성급하게 실비보험 전환하지 마시고 일단 추이를 지켜보세요. 최근 보건복지부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과잉진료 우려가 큰 추진하는 입법안이 예고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반갑습니다. 보험라이프 김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보험 주제는 실손의료비 보험 및 일부 비급여 진료의 개정과 관련된 정보입니다. 최근에 실비보험 개정과 관련된 뉴스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클릭해 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최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향후 5세대 실비보험이 어떠한 형태로 바뀌게 되는지 실비보험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과 함께 많은 분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는 실비보험은 출시 이후 손해율 상승과 비급여 과잉진료 등의 문제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보장이 축소되어 왔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5세대 실비보험 개정안은 기존 1세대 실비보험에서 2세대 실비보험, 2세대 실비보험에서 3세대 실비보험, 3세대 실비보험에서 4세대 실비보험으로 개정이 될 때와는 차원이 다른 보장 내용 변경안을 담고 있습니다. 소비자분들 입장에서는 이 내용을 미리 숙지하고 대비를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5세대 실비보험 개정안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 몇 가지를 설명해 드릴 테니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5세대 실비보험 개정 핵심 내용 첫 번째는 비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이 대폭 축소된다는 점입니다. 먼저 기존 1에서 4세대 실비보험의 본인 부담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09년 7월까지 판매되었던 1세대 실비보험은 통원진료 시 5,000원 혹은 만원을 공제하고 보상하며 이번 진료 시에는 본인 부담금이 전혀 발생되지 않습니다. 2009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판매되었던 2세대 실비보험은 선택형과 표준형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게 되는데 선택형은 의료비의 10에서 20%를 본인 부담하고 표준형은 20%를 본인 부담합니다.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판매되었던 3세대 실비보험은 선택형과 표준형의 본인 부담률은 2세대 실비보험과 동일하나 3대 비급여 특약에 해당되는 MRI,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의 본인 부담률이 30%로 올라갔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7월부터 현재까지 판매되고 있는 4세대 실비보험은 급여 의료비는 20%, 비급여 의료비는 30%를 본인 부담해야 됩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4세대 실비보험은 초창기 1세대 실비보험에 비해서는 본인 부담률이 많이 올라갔다고 볼 수 있으나 그래도 비급여 치료의 70%를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의료비 부담을 해소해주는 역할을 충분히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5세대 실비보험은 비중증 질환 비급여 보장 한도를 기존 5천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축소하고 본인 부담률도 50%까지 높이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실비보험 손해율 상승에 크게 관여하고 있는 비급여 치료 중 하나인 도수치료를 환자가 치료 비용의 90%를 부담하는 관리급여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5세대 실비보험에서는 관리급여 항목의 본인 부담률이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과 동일하게 연동되므로 도수치료 비용이 1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보상받는 금액은 1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신규 비등재 비급여 치료도 보장하지 않는 등 비급여 치료에 대한 면책 사유를 대폭 늘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은 현 4세대 실비보험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중증 질환에 대해서도 보장을 대폭 축소한다면 이건 보험이라고 볼 수가 없는 수준일 테니 당연한 결정인 것 같습니다. 5세대 실비보험 개정 핵심 내용 두 번째는 요양병원 입원 시 보장이 대폭 축소된다는 점입니다. 기존 실비보험에서는 요양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더라도 일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보상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5세대 실비보험으로 개정이 되면 경증 환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급여 본인 부담률인 40% 수준으로 보상률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택 2번군은 의료 최고도, 고도, 중도, 경도 등으로 분류되지 않는 환자군을 말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암 환자분들도 선택 2번군에 포함이 된다는 점입니다. 현재 마약성 진통제를 정맥주사제로 사용하는 일부 암 환자분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암 환자분들은 선택 2번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의료비 보장의 핵심이었던 요양병원 보장이 이렇게 축소된다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요양병원 입원 일당 보험 등과 같은 보험의 필요성이 대두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노년기 의료비 부담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세대 실비보험 개정 핵심 내용 세 번째는 기존 실비보험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도수치료, MD크림, 각종 비급여 주사대 등 분쟁이 잦은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5세대 실비보험 개정안에 따라서 기존 실비보험도 보장 범위를 제한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이건 현재도 몇 가지 적용되고 있는 기준이기도 한데 예전에는 1에서 3세대 실비보험에서 영양제나 비타민제 등의 비급여 주사를 맞았을 때 치료 목적으로 맞았다는 의사소견서만 첨부하면 문제없이 보상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4세대 실비보험이 출시되고 나서부터는 1에서 3세대 실비보험도 4세대 실비보험의 비급여 주사 기준인 약사법령에 의하여 정확한 효능효과 및 용법 용량 등으로 사용된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기존 1에서 3세대 실비보험에는 약관에 이러한 내용이 전혀 나와 있지 않은데 4세대 실비보험과 똑같이 적용한다는 건 저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변화인데 현재 전체 보험사가 이러한 보상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에 5세대 실비보험이 출시되어 여러가지 비급여 치료에 제약이 생긴다면 기존 1에서 4세대 실비보험도 보장 범위가 제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발표한 5세대 실비보험 개정안에는 기존 구실비보험을 보험사가 매입해서 5세대 실비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현재 이 내용 때문에 소비자분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이건 약간 오해의 소지도 있다고 봅니다. 많은 소비자분들께서 보험사가 강제적으로 구실비보험을 5세대 실비보험으로 변경시킬 거라고 알고 계시던데 제 생각에 강제적으로 바꾸는 건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습니다. 초창기 실비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 1, 2세대 실비보험은 계약자분들이 보험료를 최소 10년에서 길게는 20년 이상 납입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보험사가 이분들에게 그동안 납입했던 보험료를 다 환불해주지 않는 이상 강제적으로 5세대 실비보험으로 변경시키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험사가 법 개정을 통해서 구실비보험의 약관을 개정할 수도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실비보험을 가입하고 계신 분들이나 미가입자분들은 어떻게 이 상황을 대처해야 될까요? 일단 신규로 출시될 5세대 실비보험보다 보장면에서 월등히 유리한 1세대, 2세대 실비보험을 유지하고 계신 가입자분들은 성급한 전환보다는 추이를 지켜보시는 게 좋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과잉진료 우려가 큰 일부 비급여를 관리급여로 추진하는 입법안이 예고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관리급여란 과잉진료 우려가 되는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안으로 편입시키면서 환자의 본인 부담률을 대폭 높여 관리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도수치료나 비급여 주사 등 병원마다 제각각인 일부 비급여 진료비 항목에 대해서 건강보험 당국이 의료수가를 지정하여 진료비를 일괄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관리급여로 지정되는 일부 비급여 항목들은 환자가 부담해야 될 본인 부담률이 최대 95%까지 책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과잉진료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는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지정된다면 건강보험 당국의 데이터베이스로 어느 병원에서 얼마나 자주 도수치료가 시행되고 있는지, 비용 청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등의 내용들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만약 특정 병원이 지나치게 도수치료를 자주 시행한다면 심사평가원의 제재나 진료비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즉, 과잉진료 억제 및 진료비 관리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를 특히 반가워할 만한 분들은 보장 면에서 월등히 유리한 1세대, 2세대 실비보험 가입자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세대, 2세대 실비보험 가입자분들 대다수가 갱신시 높은 보험료 인상률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실 텐데 보험사의 손해율을 높이는 비급여 주사, 도수치료 등의 비급여 진료의 관리 급여화가 시행된다면 갱신시 보험료가 급등하는 현상을 잡아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비급여 항목의 관리급여 전환으로 진료비가 내려가고 진료 횟수가 줄어들면 당연히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될 보험금이 감소하게 됩니다. 실제로 현재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내용 상당 부분이 도수치료나 비급여 주사 등에 집중되어 있는데 해당 비용을 낮추는 효과만으로도 보험금 지출이 크게 절감될 것입니다. 현재와 같이 단지 갱신 시 보험료만을 올려 손해율을 낮추려고 하는 것은 선량한 가입자분들께만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가 되는 방식이지만 관리급여 정책은 가입자와 보험사 서로에게 타협점을 제시할 수 있는 구조적인 해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보장이 월등히 유리한 1세대, 2세대 실비보험 가입자분들 중에서 지금 당장 한 달 보험료를 납입하는 게 버거운 수준이 아니시라면 지레 겁을 먹고 4세대 실비보험으로 갈아타시기보다는 좀 더 추이를 지켜보는 게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정책이 시행되고 난 후에 곧바로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고 최소 1, 2년간의 데이터 축적이 되고 나서 본격적인 효과가 나타나게 될 텐데 1, 2년 후에도 별다른 보험료 안정화 효과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때 갈아타셔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실비보험 전환은 내가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에 상당한 보험료 안정화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면 기존 실비보험을 유지했던 결정이 최고의 선택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2013년 4월 이후에 판매된 실비보험들은 재가입 주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나중에 재가입 주기가 도래된다면 나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그 시점에 판매가 되고 있는 실비보험으로 전환이 된다는 점입니다. 즉 2013년 4월 이후에 실비보험을 가입하셨다면 지금 당장은 전환을 하지 않고 기존 실비보험을 유지하더라도 계약일 이후 15년 혹은 5년 뒤에는 자동적으로 그 시점에 판매되고 있는 실비보험으로 전환이 된다는 것이죠. 이게 가입자분들 입장에서 상당히 아쉬운 점이긴 한데 그래도 몇 년이라도 예전 실비보험의 고보장을 누리고 싶으시다면 재가입 주기가 도래될 때까지 유지를 하시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5세대 실비보험 개정안과 일부 비급여 진료의 관리급여와 정책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봤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들에서 확인하셨다시피 5세대 실비보험이 출시된다면 중증 질환에 해당되지 않는 병증 질환이나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비급여 치료에 대해서는 보장이 대폭 축소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실비보험과 달리 보장 내용 변경 없이 비갱신용으로 가입 가능한 종합보험의 필요성이 더더욱 대두될 것으로 보여지고 종합보험 가입 시 특약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층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해졌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5세대 실비보험이 출시되더라도 종합보험의 주 베이스가 3대 질병 진단비라는 것은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3대 질병 진단비 선 구성 후 5세대 실비보험에서 보장이 축소될 항목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지는 저와 같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고민을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구실손보험 가입자분들이라면 절대 섣불리 실비보험을 갈아타지 마시고 관리급여와 정책 시행 이후 보험료 인상 추이를 1, 2년 정도 지켜보고 나서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들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저에게 보험 상담을 한번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상단이나 댓글란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최선의 마음으로 최고의 컨설팅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험라이프 김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1로부터 1년입니다.